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 문법과 국어교육론 문제풀이 7, 8월 문제풀이 강의 중에서 이제 5주차 국어교육론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5주에서 8주까지는 국어교육론 문제풀이가 제시가 됩니다. 현재 제시된 자료가 앞에서 보면 전체 248쪽까지 이렇게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자료가 있는데 하나는 8개년 동안 기출문제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8개년 동안 기출문제가 제시되었는데 그 8개년 기출문제 부분을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답안 부분이 앞부분에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과 달리 문제풀이 부분으로 106쪽부터는 문제풀이입니다. 그래서 106쪽부터 시작해서 화법 문제부터 시작해서 화법 부분, 그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면 장문, 독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풀이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바탕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8개년 기출문제 풀이 부분은 이미 제가 이 앞 단계에서 문제를 설명하고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문제가 중복되고 반복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개년 문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따로 설명하진 않지만 문제와 답이 이미 다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문제를 풀어본다는 마음으로 여기에 나왔던 내용 중 일부 또는 부분 또는 전체와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보면 국어교육의 경우에 특히 우리가 기출문제 부분이 앞으로 나오는 문제에도 많이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개념이나 아니면 특징이나 이런 부분들은 같기 때문에 반영이 되니까 앞에 있는 문제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읽어두면 앞으로 문제 풀어갈 때 내년에 나올 문제에도 연관이 있거나 도움이 되는 그런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생각을 하시고 여기 함께 일부러 묶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뒤에 있는 문제도 봐야 되지만 앞에 있는 문제, 기출문제 부분도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전체적인 부분을 생략을 합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이미 우리가 강의 부분에서 다 다루어졌던 부분인데 차례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세부 내용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4페이지에 2021년 국어교육 시험 영역 및 세부 유형이다 해서 작년에 나왔던 문제 세부 유형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2021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021년 기출문제, 작년 기출문제 부분을 따로 떼어서 풀이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 파악과 답안 쓰기, 국어교육에서 문제 파악 답안 쓰기를 어떻게 한다라고 해서 이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국어교육의 답안 첨삭 의에 답안을 할 때 답안에서 첨삭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니까 답안을 어떻게 써야 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첨삭한 예를 제시를 해놨습니다. 다섯 번째는 서답형 8개년. 여기서 8개년은 뭐냐 하면 94년부터 2000년까지 그 2001년은 위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8개년이 7개년 부분 문제 부분인데 우리가 앞에서 보면 2014부터 시작해서 14, 15, 16, 17, 18, 19, 20 이렇게 해서 7개년 부분이 여기 담겨 있고 2021년 문제는 위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년 부분으로 제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년차 부분이 서답형 문제는 여기에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화법, 그 다음에 독서, 장문 부분으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한 번씩 훑어보고 정확한 답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나왔던 문제들의 경우에도 우리가 다른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화법이 특히 그런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바탕학습 이론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을 하시고
기출되었는 부분도 중요하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문제풀이로는 106쪽부터 시작을 해서 세부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화법명령 문제풀이에서 106쪽에 화법, 그 다음에 154쪽에 독서, 204쪽에 작문,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문제풀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106쪽부터 시작을 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106쪽에 보면 화법 영역 문제풀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첫 번째 문제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지도하기 위해 마련한 수업자료 일부이다. 협상에 대한 지도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라. 협상 부분은 작년에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우리가 그 나왔는 부분을 제외하고 작년에 단일 의제, 복수 의제 그 부분을 중심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그런데 협상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갈등이 많다 보니까,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다른 내용으로 문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교재에서 보면 211에서 214쪽에 있습니다. 1번에서 보면 협상 부분인데, 협상 부분은 211에서 214쪽. 이 교재는 뭐냐 하면 우리 국어교육론 교재 부분입니다. 211에서 214쪽에 있고, 작년에 기출되었지만 여기서 보면 그 부분을 피해서, 기출된 부분을 피해서 살펴봅니다.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하기. 협상의제에서 방과 후의 교실 개방 문제, 참여자 교사 대표 2명, 학생 대표 2명. 협상 상황, 학생들이 모든 별 과제 수행을 위해 방과 후에 교실 개방해 줄 것을 요구하고, 학교 측에서는 예산 및 관리 어려움을 내세워 난색을 표현한다. 협상 절차, 시작, 조정, 해결,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나에서 협상 부분이 이루어집니다. 교사 대표 1, 학생 대표 1, 교사 대표 2, 학생 대표 2, 이렇게 해서 서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교사 대표, 학생 대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내용 부분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를 참조하여 협상의 성립 요건 3가지. 협상의 성립 요건 뭐가 있습니까? 협상의 성립 요건이다 할 때 협상의 성립 요건은, 협상이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3가지 요소가 있죠. 제시되어 있듯이 참여자 조건이다. 참여자, 상황. 참여자는 누구이고 상황 조건은 무엇인가? 행위. 이런 부분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 상황, 행위. 여기에서 문제에서 보면 협상의 요건 3가지에 설명하여 가를 참조하여 라고 하면 여기 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적용이 안 되고 그냥 설명만 해놨습니다. 참여자 조건은 협상 참여자가 경쟁적인 협력자 관계여야 한다. 상황 조건은 협상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갈등 상황이 존재해야 한다. 행위 조건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여 합의 결과를 이행하는 부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여자 조건이다 라고 할 때 참여자 조건은 경쟁적 협력자라고 했는데, 참여자는 누구입니까? 교사 둘, 학생 둘, 이렇게 해서 참여자 부분이 되겠고, 이 참여자가 상호 협력하면서 경쟁적인 협력 관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적인 상호 경쟁하면서 경쟁적 협력자로서 나타나 있고, 상황은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갈등 부분은 뭔가? 교실 개방 문제, 현재 보면 앞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협상 직전 상황이다 라고 할 때 교실 개방 문제를 두고 교실 개방과 관련지어 학생 측의 개방 요구가 있고, 교사 측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 뭐로 인해서 서로 협상을 하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이 상황 조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행위 부분에서 보면 행위라고 했을 때 이 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제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보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합의 결과를 이행하는 것. 그래서 행위에서는 첫 번째는 이게 뭐냐 하면 협상 자체 부분에서, 협상 진행에서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의 과정에서
협상 진행에서 해결을 추구하는 것도 행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그 결과를 실제로 추진하는 것, 결과를 추진한다, 합의 결과를 이행하는 것, 결과에 대해서 이행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나올 수 있다면 협상의 성립 요건에 맞추어서 이걸 찾아내는 것, 참여자 조건을, 상황 조건을, 행위 조건을 여기엔 설명만 해놨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찾아내는 이런 문제 부분이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적용해서 참여자 요건은 무엇인가? 그래, 예를 들면 여기는 참여자, 상황, 행위 부분에서 이걸 앞부분에 협상 참여자, 상황 이 부분을 대부분 좀 제시를 해놨습니다. 제시하지 않고 이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시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현재는 107쪽에 있는 답안은 뭔가 설명만 해놨습니다. 그 참여자 조건이 무엇이다, 상황 조건이 무엇이다, 행위 조건이 무엇이다, 이 설명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 하는 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두 번째, 협상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서술하라. 참여자 간, 협상 참여자라고 했을 때 참여자, 교사, 학생 부분이 있는데 두 진영 간에 서로 이렇게 요건 우리 편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이 편이고, 이 부분은 여기는 학생 1, 학생 2, 교사 A, 교사 B 만약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요건 같은 편, 이 부분은 다른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뭡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은 경쟁적 상호작용, 경쟁적 작용을 한다. 요 둘 사이에서는 뭡니까? 협력적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둘 사이에는 협력적이다 라는 의미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적 상호작용과 협력적 상호작용,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용어 부분에서 참고를 하면 좋겠고,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작년 부분에서 나왔던 것이 단일 의제, 복수 의제였습니다. 협상에서 복수 의제를 취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적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협상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참여자의 역할, 협상 참여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보면 책에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갈등 상황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갈등 상황이 뭐다? 우리가 지금 뭐가 문제다? 갈등 상황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문제. 서로가 문제를 인식하는데, 이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바와 상대가 요구하는 바를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참여자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 가능한, 타협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타협 가능한 목표, 이런 부분을 찾아내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남한과 북한과 미국 지금 다시 또 이렇게 협상을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타협 가능한 목표, 스스로 동의할 수 있는 이 목표를 찾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대의 궁극 목표가 뭔가. 우리 목표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상대의 궁극적인 목표를 인식해야 한다. 상대의 목표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지난주에 나왔듯이 복수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작년에 이 부분 바탕으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에 보면 자신이 양보했을 때, 자신의 양보안, 양보안에 대해서 상대 수용이 반영될 때, 상대 수용 반영과 효과, 상대가 수용할 때 그 반응이라든지 그 효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한다. 이건 뭐냐 하면, 내가 협상에서 양보했을 때 상대가 수용했을 때의 반응, 그리고 그것의 효과,
이 효과에는 긍정적인 것이 있고 부정적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협상을 잘못했으면 내가 양보했는 안으로 상대는 수용을 했는데 이 부분이 상대 수용을 했을 때 이 반응은 상대 반응뿐만 아니라 우리 측 반응도 있습니다. 내가 우리 측 대표로 나섰는데 양보했는 것이 잘못했다 라고 하게 되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게 바로 뭐냐,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일본과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일본과 한일 위안부 문제 협의를 했습니다. 그게 당사자 의견도 수용하지 않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어서 지금 우리와 일본의 가장 큰 부분, 발목을 잡고 있는 게 그 부분입니다. 물론 그 부분 속에 그렇게 협의한 데는 미국의 영향이 컸습니다. 미국이 빨리 협의를 해라라고 우리 측에 압력을 넣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 그래서 협상 참여자의 역할이다라고 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협상 참여자 역할에서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지키고 있는가 못 지키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어긋난 것은 뭔가. 그래, 예를 들면 협상 참여자 중에 갈등 상황을 인식 못하고 있다, 또는 타협 가능한 목표, 무조건 난 양보 없이 협상이라는 것은 대부분 일정한 부분 양보와 함께 상대의 양보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보 없이 타협 가능한 목표를 만 하려고 한다든지, 그래서 복수 의제나 이런 부분도 없이 한다든지, 상대가 원하는 목표를 모르고 한다든지, 복수 대안이 아니라든지, 작년에는 이 부분만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전체를 포함하는 부분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협상과 관련되는 부분, 앞으로 문제가 더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성립 요건, 그럼 두 번째는 참여자의 역할, 그 다음에 협상 과정을 고려해 보면 앞에서 있듯이 협상 과정은 있었죠. 세 번째 부분에서 협상 과정에서 보면 이 부분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협상의 시작, 그 아래 그 단계 부분에 문제 부분에 요건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작, 조정, 해결 부분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서 그 시작 단계, 조정 단계, 해결 단계, 과정에서 시작, 그 다음에 조정, 그리고 해결로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 단계 구분은 시작했구나, 조정이 되구나, 끝부분 해결이구나, 요 단계를 찾는 것, 이런 부분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과 관련되는 부분은 작년에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세 가지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적용되는 부분, 그래서 적용 부분을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는 점. 두 번째는 참여자의 역할, 이걸 응용해서 만들 수 있다. 세 번째는 단계 부분, 단계에서 어느 부분이 어떤 단계인가 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이미 앞쪽에 가 부분에 앞쪽에 이 네모로 칸이 밝혀져 있습니다. 밝혀져 있는 부분을 빼고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걸 지워버리고 어디까지가 어떤 내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 문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이런 내용을 잘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우리가 교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야 이 문제풀이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보면 다음은 어느 발표문, 뒤에 보면 발표가 또 뒷부분에 다시 또 발표가 나옵니다. 발표문, 발표의 도입부와 전개부의 일부이다. 도입, 전개, 이렇게 전개가 쭉 이어지다가 나중에 결말, 정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입부와 전개부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지어서 ABCD에 사용된 발표 전략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라 라고 했습니다. ABCD 여기서 보면 발표 전략 부분, 그래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세부 내용에서 보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부분이 있고, 우선 문제부터 먼저 보면 ABC에 적용된 각각의 발표 전략을 제시하라. ABC 부분에서 ABC를 보면 도입입니다.
그래서 도입 전개부, 우리가 발표 부분에서 발표를 한다 할 때 도입부가 있고 도입부에서 어떤 내용을 제시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어져서 전개부에서 이제 다양한 내용을 제시한다 라고 할 때 현재 제시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도입에 해당되는 부분 중 도입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과 전개의 일부,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쭉 이어져서 정리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제시된 내용은 도입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전개에 해당되는 앞부분의 내용이 있다.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이 내용은 생략되었다. 그리고 이 부분으로 제시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에서 보면 두 번째는 D에 발표된 전략, 각각의 발표 전략, ABC의 도입부의 전략, 그럼 발표 전략을 중복적으로 지적하지는 말 것. 단순하게 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이런 내용과 관련 지었을 때 도입 전개 부분이 있을 때 도입 전개를 연결할 때 도입 전개를 이것과 전개를 어떻게 연결하는가라는 부분을 문제로 낸 적이 있습니다. 모의 시험에서 우리가 시험 치는 부분에서 그때 표지로 제시한다. 앞에 있는 부분을 연결해서 소개를 한다. 질문을 통해 관련성 부분을 파악한다. 서로 관련성을 파악한다 등으로 도입과 전개를 연결 짓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여기서 세부 내용에서 보면 우리가 발표하기 부분에서 계획하기 부분에서 대체로 보면 발표를 준비할 때 계획하기, 발표 준비해서 계획하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발표 준비할 때 대체로 보면 우리가 발표하기 부분이 있으면 발표하기에서 계획 단계, 발표의 계획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제와 목적, 주제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다. 이에 따라 발표 유형이 있습니다. 정해진다. 그 다음에 예상 청중이 누구이다. 청중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상 청중을 분석하는 이런 내용, 이게 발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표 진행이 되는 부분은 도입, 전개, 정리. 도입 부분에는 뭐가 제시됩니까? 도입에서는 주로 화제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전개는 구체적으로 다룰 내용, 전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는 부분, 정리 부분에서는 뭡니까? 화제를 요약하고 앞에 다룬 내용을 요약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으로 기본적으로 보면 화제, 내용, 요약, 강조 이런 부분으로 이어진다라고 이 점을 먼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A 부분에서 내용을 보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도의 종류에 어떤 게 있을까요? 지도의 종류에 어떤 게 있을까? 여기 질문을 하죠. 네, 뭐라고요? 세계지도, 해양지도, 기후도, 교통도, 관광안내도, 인구분포도. 와, 생각보다 많이들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혹시 거꾸로 지도에 들어본 적 있나요?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표정을 보니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듯 하군요. 그럼 거꾸로 지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뭡니까? 여기에서 A 부분은 질문과 반응 확인. A 부분에서 전략은 뭔가? 청중들에게 지도에 대한 질문과 반응 확인,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중들에게 질문하기 전략,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관심을 유발하는 겁니다. A 부분은. 그 다음에 B면에서 최근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세계적인 해양강국을 목표로 거꾸로 지도를 도입하겠다로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꾸로 지도는 세계 지도를 거꾸로 돌려놓는 것을 말한다. 거꾸로 지도는 1979년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인 메가드가 남쪽을 위로 개정해서 개정 범세계 지도를 발간하면서 세상에 처음 소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해양국가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길광수 박사가 거꾸로 지도를 고안하여 처음 소개되었다.
이러한 거꾸로 지도는 우리나라 해양 진출에 있어서 천혜의 요충지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 거꾸로 지도 해놓으면 우리가 위로 보면 지금까지는 대륙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으로 대륙으로 막혀져 있는데 거꾸로 해놓으면 남쪽으로 열려 있으니까 바다로 나가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제시되어 있는 부분은 주제와 관련해서 거꾸로 지도라고 했는데 주제와 관련하여서 내용 제시하는 부분, 자료를 제시하는 부분, 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B 부분에서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자료. 그래 거꾸로 지도 처음에 보면 거꾸로 지도에 대한 것을 제시했고 거꾸로 지도 이어받아서 두 번째 부분 그것을 이어받아서 내용을 상세화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지금까지 거꾸로 지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를 통해 근래 전 세계적으로 해양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BC 부분을 통해서 ABC가 뭡니까? 도입이라는 겁니다. ABC 도입. 그래서 앞에서 ABC에서 보면 질문을 통해서 거꾸로 지도 종류를 먼저 묻고 거꾸로 지도에 대한 관심을 유발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두 번째는 거꾸로 지도에 대해서 자료, 오늘 다룰 내용에서 자료 부분을 제시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에서는 오늘 다룰 내용, 본론, 이를 통해서 거꾸로 지도에 대해서 해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거꾸로 지도를 통해서 해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내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개 부분 들어가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해양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에 대해 발표하고자 한다. 그래서 본론 내용에서 보면 해양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 그래서 해양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한다 라고 했고, 해양의 중요성과 해양강국의 의미, 첫 번째 다루는 것이 해양의 중요성과 해양강국의 의미, 두 번째 세계의 해양강국에 어떠한 나라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세계의 해양강국. 세 번째, 해양강국 시대에는 어떠한 부분이 있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앞서 보았듯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 도입부 전개부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걸 전개부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도입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겹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도입이다라고 할 때 소개할 내용까지가 대체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다룰 내용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도입에 붙어도 큰 문제가 없고, 또 여기서부터 내용으로 보자면 전개 부분, 전개 앞부분에서 다룰 내용 소개하고 있다라고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부분 자체가 어떤 경우에는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도입부 소개 이게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구체적으로 다루어지는 1, 2, 3, 4 내용이 있었으면 1번에 대해 다룬다, 2번에 대해 다룬다, 이 부분부터를 우리가 전개다 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내용들이 때로는 도입 부분에서 우리가 도입해서 앞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걸 구조로 보면 뭐냐, 본론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여기서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전개로 본다는 겁니다. 전개 앞부분에 제시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앞에 있는 것은 뭐냐, 단순 관심 유발을 통해서 거꾸로 지도가, 여기서는 거꾸로 지도를 통해서 호기심만 유발하고 해양에 대한 관심, 이걸 드러내기 위한 부분으로 이걸 갖고 왔다. 거꾸로 지도를 다루는 게 오늘 내용의 핵심이 아니다. 그럼 해양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갖고 왔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갖고 왔고, 그 다음에 해양에 대한 관심을 살리겠다. 그래서 시에서 보면 거꾸로 지도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이를 통해 해양에 대한 관심,
그래 해양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앞에서 크게 다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 이것도 예고하는 내용이다. 예고하는 내용인데 이 예고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 그러면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이걸 위에 붙여도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겠다라고 하지 않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걸 빼버리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이렇게 붙여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빼버리고 위에 붙이면 여기까지가 도입도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가변적입니다. 가변적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다루고 나서 여기서 뭐냐, 거기에 있는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먼저 이렇게 했을 때 본론으로 자 먼저 앞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 부분도 도입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래서 가변적이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시가 되었고, 그러면 발표 전략이다라고 할 때 A의 경우에 앞에서 보듯이 질문과 반응, B의 경우에는 그 자료를 통해서 주제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자료를 통해서 관심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같은 부분으로 거꾸로지도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거꾸로지도를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관심을 유발하는 그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C에서는 도입부 부분에서 도입에서 앞으로 다룰 내용에 대해서 예고하는 것,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는 점. 그 다음 D에 적용된 발표 전략은 뭔가, D의 경우 앞으로 내용을 발표 내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D의 경우에. 그래서 큰 틀에서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 대해서 크게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다. 대별해서 제시하고 있다. 또는 핵심 발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답에서 보면 A에서 청중들이 발표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반응을 확인한다. 즉 거꾸로 지도에서 거꾸로 지도와 지도에 대해서, 일반 지도 및 거꾸로 지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반응을 확인한다. B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B 부분에서 주제와 관련되는 부분, 우리나라가 해양 진출에 있어서 해양국가 이미지, 해양 진출, 그러니까 거꾸로 지도를 통해서 해양과 관련되는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되는 것, 거꾸로 지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해양과 관련되는 부분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늘 다룰 내용과 거꾸로 지도가 연관이 있다. 그리고 여기 나중에 해양과 관심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와 관련된 내용도 제시하고 있는데, B에서는 요건 뒷부분이고, 그럼 앞부분에서는 뭐냐? 앞부분에서는 거꾸로 지도에 해당되는 것, 앞에서 우리가 관심을 유발했던 것에 대해서, 관심 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냐 하면 좀 더 설명하는 부분, 그 부분이 B에서 제시가 돼야 됩니다. 핵심은 이 부분인데 관심을 유발했던 것에 대해서 앞부분에 간략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거꾸로 지도를 누가 만들었다? 1979년 메가드가 만들었고, 우리나라에서는 해양국가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길광수 박사가 만들었다 라고 해서 거꾸로 지도 유래와 관련되는 것, 거꾸로 지도 유래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유래라든지 안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해양을 드러낸다. 이게 주제입니다. 주제 관련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도 설명이 돼야 됩니다. 앞에 있었지만 거꾸로 지도와 관련되는 유래, 그리고 이 부분. 그래서 B의 답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B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제시되는 내용에 거꾸로 지도 유래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거꾸로 지도를 통해 관심을 유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중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라고 했는데, 거꾸로 지도 부분에 대해서 유래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주제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래쪽에
이러한 거꾸로지도는 우리나라가 해양 진출에 있어서 천혜의 유충지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게 바로 주제와 관련되는 것이다. 거꾸로지도 부분을 먼저 제시하고 이것을 제시했다라고 해야 더 정확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의 경우에는 도입부 중심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도입부 중심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거꾸로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도입부 중심 내용 정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앞으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럼 해양에 대한 관심이다 라고 했는데, 거꾸로 지도에서 말씀드렸다라고 하면 이것은 요약입니다. 그리고 근래 전 세계적으로 해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관심, 단순 요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룰 내용에 대한 소개,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도입부 내용을 정리하고 있고, 그래서 정리하면서 또 뭐냐 하면 앞으로 다룰 부분에 대해서 다룰 핵심이 무엇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다룰 핵심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C의 경우에도 그 답에서 보면 도입부 내용 요약도 있는데, 요약하면서 거꾸로라는 이 부분은 요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양에 관심, 다룰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게 요약과 그 다음에 다룰 내용인데 여기는 큰 틀에서 해양에 대한 것이다. 거꾸로 지도를 통해 해양에 대한 것을 다룬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ABC에서 담기는 내용이 그러한 부분들로 제시가 되면 되겠고, T에 적용된 발표 전략을 서술하라. A, B, C, D 부분이 있습니다. D의 발표 전략 세부 내용이 있는데, 해양의 중요성은 이렇게 해서 있었고, 앞에서 큰 D에 적용된 발표 전략을 서술하라. 여기에서 보면 다룰 내용을 예측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전개부의 내용을 대별하여 예고하고 있다. 그래, 다룰 내용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다.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는지 예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고라는 것은 뭔가, 이 부분이 올 수도 있고, 좀 구체적인 내용의 경우 전개 앞부분에서 이런 내용 다루겠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 여기에서 뭐가 제시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앞부분에 여기서는 이제 다음으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라는 말이 있으니까 본론에 포함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말을 빼버리고 앞에 붙이면 여기까지가 그 부분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는가? 자 먼저 하는 부분이 있죠. 끝에서 자 먼저. 그럼 이걸 붙여버리면 뭐가 되나? 자 먼저, 이 부분부터가 이제 본론이 된다는 겁니다.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가변성이 있다 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가 발표하는 부분이 있는데, 발표 전략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문제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시간 맞춰서 그 부분 뒷부분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합니다.